캐논 플렉스 언주 역전. 네. 마침내 경기의 선을 지우다. 캐논 EOS R6 Mark II.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 중에도 캐논 EOS R6 마크 II 신제품 체험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캐논 코리아 최상진입니다. 해줄 캐논 홍종환 책임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료를 준비했지만 뒤에 작가분들한테 말씀을 듣는 게 그래도 현실적일 거고요. 저는 어떻게 얘기해도 제품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어쨌든 쉽게 요약해서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어차피 체험 행사하러 저도 지하 1층 갤러리로 같이 가거든요.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R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될 텐데요. R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캐논에서 나온 미러리스 시스템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RF 렌즈 중심으로 사용하는 영상 입력 시스템을 일컫는데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 두 개를 짚는다라고 하면 짧아진 백포커스, 그러니까 렌즈 후면이랑 센서면이 가까워진 것이죠.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예. 저기 안경이 자꾸 서리가 껴서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운 DSLR 대비 렌즈 후면부터 센서면의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보다 더 밝고 선명한 화상을 만들어내기 유리한 조건이죠. 그리고 RF 렌즈로 죄다 교체를 꼭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과거에 썼던 EF 렌즈들을 그대로 품고 R마운트 하나만 가지고 미러리스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인업을 전체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중간에 보이는 R6 이 라인업에 교체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수많은 RF 렌즈 군들이 존재는 하나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보면 아직도 화각이 EF 렌즈만큼 풀리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EF 렌즈를 덜어 쓰실 수밖에 없기도 할 텐데요. 함께 같이 맞물려서 쓰셔도 안심하고 쓰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RF 마운트에 RF-S 렌즈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R7, R10에서 같이 발표된 RF-S 렌즈를 같이 R 시리즈 풀프레임에 마운트에 쓰실 수도 있고요. 당연지사 마운트를 쓰시게 되면 EF와 EF-S 렌즈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점이 있습니다. R6가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은 제품입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판매된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뭐냐면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2천만 화소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4K 영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인물 커머셜에서는 연속 촬영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한 컷의 용량이 너무 커져버리면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 통상적인 개념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소에 대한 밸런스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을 찾는 분들이 이 제품 R6를 많이 사용해 주셨고요. 촬영 스틸과 영상을 같이 넘나들어서 커머셜을 소화하시는 프로덕션에서도 R6를 많이 선호해 주셨습니다. 마크2로 넘어가게 되면요, 연속 촬영이 40년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R3는 30년사인데 이보다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프레스 수준의 연속 촬영 그리고 한 컷의 용량에 대한 부분 역시 2420만 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2,420만 화소가 저도 알아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면서 댓글 보고 다 이렇게 저도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보면 많지 않은 화소 아니냐라는 말씀 저도 알아요. 저희는 5천만 화소까지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를 안 쓸까봐요. 일로 갈까요? 그냥 마이크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평균에 우리가 화소에 대한 그 평균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대치보다는 좀 적어서 아쉽다라는 그 의견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2,420만 화소로 얼마만큼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갤러리에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4K 이상의 뭐 영상 해상도 뿐만 아니라 시네마라는 라인 다들 알고 계시죠? 과거에는 시네마 라인업 하면 뭐 방송국, 영화 프로덕션에서만 쓰는 고가의 장비라고 생각했었지만 굉장히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1인 프로덕션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시네마 라인업을 쓰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원바디로만 촬영을 소화할 수가 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컨바디, 그러니까 B캠, C캠 이렇게 해서 같이 맞물려서 쓰는 확장성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근래에 나온 R 시리즈 제품들이 굉장히 같이 맞물려 쓰기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쓰고 있고요. 공통적인 스펙을 좀 짚어보면요. 2,420만 화소, 40년사, 그리고 4K가 된다라는 점. 이건 뭐 통상적으로 요즘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6K 오버샘플링뿐만 아니라 아웃풋으로 HDMI 마이크로 단자를 이용해서 외부 레코딩을 할 경우에 더 높은 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비트 히프라는 파일이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촬영을 딱 하셨는데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밝음과 어두움이 좀 더 디테일이 탁 살아나게 되는 그 체험을 핸드폰 촬영을 통해서 겪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8비트로 찍고 2비트를 더해서 10비트로 만드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 히프라는 파일의 기능이 R6 마크 2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PG로만 납품을 해야 했던 과거의 경우 조금 비트수를 늘려 로우로 쓰기에는 부담이 있지만 10비트 히프로 쓰면 더 나은 이제 파일을 통상적인 파일로 촬영을 하고 JPG로 변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장자를 보면요, 쭉 보면 MP4 이제 동영상의 경우는 MP4가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이제 바로바로 우리가 유통하기 유리한 파일 포맷이 MP4인데요. MP4의 그 JPG의 아쉬운 점이 그 로우 파일의 장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후보 정할 때 여지가 넓다라는 말이죠. 근데 MP4로 그라데이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기 때문에 로우 파일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로우 파일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DMI 출력을 통해서 외부 레코더에 6K 로로 촬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광에 대한 포인트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측광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셔서 위에서 꼭 한번 촬영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밝기에 대한 그 포커싱 밝기인데요. EV-6.5는 어느 정도의 밝기냐면 -3의 통상 보름달 밝기라고 해요. 보름달로 우리가 보는 환경. 그리고 -6이 되면 그냥 안 보여요. 인비지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 카메라에는 포착을 하는 거죠. 물론 조건부가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뭐 브랜드를 막론하고 다 동일한 어떤 그 나름의 테스트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감도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이제 작가님들께서 더 많은 상세한 리뷰를 해주실 거고요. DAF뿐만 아니라 ITR AFX 이게 과거 DSLR에는 프레스 라인업에만 들어가 있던 기능이에요. 이제 점차 보급화되면서 이 기능을 이제 중국기에도 탑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추적이 굉장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에 올라가면 그 무영수 두 분이 스탠바이를 하고 계세요. 근데 물론 가까이 갈 수 없게 행사하는 늘 야박하잖아요. 마음대로 갈 수 없게 바리게이트를 쳐놨는데 제가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냐면 그냥 카메라를 들고 얼굴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돌아갔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는데
추적을 거의 놓치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물론 들어가서 막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 같이 오신 동료분들도 한번 촬영해 보면서 그 체감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떨림 방지에 대한 부분 뭐 익히 알고 있고요. 다 잘 되니까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D카드 슬롯은 2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고화질의 빠른 컷을 소화하시려면 아무래도 웨지2를 추천해 드리는 바이고요. 정적인 촬영을 주로 하신다라고 하면 등급이 조금 낮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카드의 그 레벨에 따른 지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해서 운영하시고 마이크로 HDMI를 쓰고 있습니다. 멀티펑션 슈는 기존의 스피드라이트에 하슈만 장착할 수 있게 스피드라이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슈만 제공이 되었었는데 이제 멀티펑션 슈라고 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고화질의 고음질이죠. 고음질의 수음을 할 수 있도록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슈의 기능을 좀 더 열어놓은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시네마를 쓰는 프로덕션에 또 같이 맞물려 쓸 수 있는 전체 워크플로우를 고려해서 설계한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LP26NH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셨던 LP26 시리즈 그대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420만 화소에 대한 화질은 꼭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조만간에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가슴 댓글 해주시면 40년사는 전자식에서 가능합니다. 기계식과 전자식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죠. 물론 기계식이 오리지널리티의 연속 촬영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셔터 속도의 8,000분의 1초의 제한을 넘어서고 그리고 보다 더 빠른 스캐닝을 통해 연속 촬영의 용량을 늘리려고 선택하는 것이 전자식 셔터 방식이죠. 전자식을 채용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왜곡 현상이 덜어 있는데 왜곡 현상도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고 그 왜곡이 난 정말 불편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자식 선막으로 해서 10연사로 측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식을 쓰실 경우에는 최대 만족 10분의 1초 X 동조라 그래서 플래시를 장착하고 X 동조라 그래서 소위 플래시를 쓰실 때 전자식 선막의 경우에는 250분의 1초 그리고 기계식일 경우에는 200분의 1초까지 지원이 되는 것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식, 전자식, 선막, 전자식 셔터에 따른 연속 촬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우 버스트라는 기능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로우도 기존에 그럼 연속 촬영이 안 됐나? 그건 또 아니에요. 로우 촬영이 연속 촬영이 되었었죠. 근데 제가 찍다 보니 로우가 연속 촬영이 좀 더 부드럽게 더 용량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능이 때마침 이게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로우로 전자식 셔터를 쓸 때 최대 30년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연속 촬영을 하면서 그 중에 베스트 컷을 로우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제 보다 더 유리한 파일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깜빡임 방지 역시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에서 촬영할 때 조명에 의해서 플리커 현상에 영향을 받을 때 주파수를 좀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겠고 깜빡임 방지 기능에도 또 고주파수 깜빡임 방지를 위한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텔레컨버터 이 기능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를 확대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화질 열화가 있을 수 있는 전제하에 사용하는 기능인데 사실 이 기능이 지금은 쓰지 않는 고대 유물인 익서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캐논의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던 지금은 아주 냉정하게 사라져버린 라인업입니다. 손바닥만한 카메라에서 주로 사용했던 방식인데 지금 렌즈 교환식에서 제가 400mm, 600mm, 800mm 있을 때 더 확대하고 싶은데 렌즈를 더 살 수 없잖아요. 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거 너무 고가잖아요. JPG로서는 8비트고 화질의 열화가 걱정이 된다고 하실 경우에는 HD하고 PQ를 쓴 10비트짜리 힙 파일로 해서
디지털 컨버터 2배, 4배로 하시면 보다 더 나은 JPG 파일의 품질로 이제 얻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렌즈에 대한 어떤 초점거리의 그 제약의 아쉬움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카메라 내에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기능이 들어간 건 뭐 물론이거니와 30분 이상의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뒤에 작가님의 리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레코딩 그리고 슬럭을 통해서 프록시까지 같이 동시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시간뿐만 아니라 발열에 대한 이 기능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발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냐 드립을 많이 해주셨던 과거의 기억도 나는데요. 시간에 대한 그 원만한 그 의료한 부분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시네마 EOS 라인업에 먼저 들어가 있었던 기능인데요. 셔터를 눌러서 레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3초 혹은 5초 전에 영상을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즉슨 저 기능을 쓰시면 계속 카메라를 사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배터리의 소모 시간이 더 소모량이 더 줄어든다는 것 감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K로 60p의 10비트 영상은 시네마 라인업과 결국에는 매칭해서 JP캠으로 컬러를 맞출 때는 그걸 로그로 맞추기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4K로 동영상을 촬영하시고 나서 830만 화소로 JPG로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이 전자식 셔터로 완전한 사일런트 셔터 기능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쓰신 데가 프레스예요. 셔터 소리로 촬영할 수 없는 그 엄숙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때는 영상으로 찍고 이제 JPG로 뽑아내서 이제 단신 정도로 커버를 하는 거죠. 그 기능이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영상 해상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네마에 들어가 있는 의색, 지브라, 노출과 초점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시네마와 미러리스와 DSLR이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매칭이 보다 더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미 프로덕션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마다 색깔의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브랜딩을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나 로고라는 기능이 있음으로써 보다 더 유리한 요즘에 보정하는 프로그램이 엄청 일처리장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DSLR에서 미러리스로 계속 넘어오기에 더 유리한 조건을 R 시스템이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이나 1인 프로덕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방송이라는 영화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전체 현 시장의 가장 중심이 미러리스라는 포맷입니다. 그 R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이 포인트들에 대한 장점을 기억하시고 이어서 작가님의 현실적인 리뷰를 좀 더 작품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피드와 감성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EOS R6 마크 2의 빠른 속도가 주는 시원함과 그 따뜻한 색감이 주는 감성을 모두 보여주기 위해 오토 캠핑을 주제로 이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주로 시네마 카메라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엔 이 작은 미러리스로 질주한 마이크를 담아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걱정됐어요. 보통 바이크를 촬영할 때 앙카라는 장비에 카메라를 매달아 두고 바이크랑 같이 달려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 카메라의 오토포커스 성능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 앙카에 설치한 EOS R6 마크 2가 빠르게 달리는 바이크를 정확하게 잡아내서 따라붙더라고요. 움직이는 대상을 트래킹할 때는 아무래도 수동보다는 오토포커스가 더 편리해서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이렇게 작은 미러리스에서도 그 완성도가 구현된다는 것에 그동안의 의구심이 풀렸습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EOS R6 마크 2가 보여주는 신뢰성을 보고 더 놀랐어요. 특유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조명을 최소한으로 사용했는데 빛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카메라의 AF를 믿고 앵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감도를 상당히 올려서 촬영했는데도 암보 노이즈가 거슬리게 올라오지 않아서 이미지 퀄리티적으로도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EOS R6 마크 2의 고화질 동영상 퀄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영상은
6K 오버샘플링 4K 60p를 베이스로 촬영했습니다. 화질적인 측면에서 큰 기대 없었는데 왕고 노이즈나 하이라이트 표현, 일출이나 일몰 같은 역광 상황에서 꽤 폭넓은 DR을 보여줘서 놀랐어요. 게다가 RF2870이나 RF85mm 같은 고급 RF LNG를 EOS R6 마크2에 돌리니까 디테일이 살아있는 선율도까지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논 시네마 카메라로 촬영할 때도 그렇지만 새삼 느낀 게 자연감을 담을 때 캐논 카메라와 렌즈가 보여주는 그 옐로우가 살짝 도는 그 따뜻한 색감이 내가 원하는 감성을 잘 살려줘서 좋더라고요. 물론 포스트 과정에서 DI 작업을 하지만 그래도 베이스가 되는 원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캐논 특유의 따뜻한 색감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4K에서 10비트 캐논 로그3로 개조 손실 없이 폭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얻을 수 있어서 그레이딩 작업에서 내가 원하는 색감을 입히기에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기존의 현장에서 캐논의 시네마 카메라를 주로 다루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색감의 통일성은 후반 작업을 고려할 때 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EOS R6 마크2로 작업을 해보니까 캐논 시네마 EOS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이나 기동성이 중요한 촬영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현업에서도 꽤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논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손 떨림 보정 시스템도 마음에 드는 특징이었는데 EOS R6 마크2처럼 바디 IS가 내장된 카메라에 RF 렌즈를 같이 사용하면 너무 거칠거나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흔들림을 잡아줘서 좀 간소한 핸드헬드 촬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EOS R6 마크2가 지원하는 FHD 180p 영상을 활용하면 새로운 표현들도 가능하고 이번에 동영상 녹화 시간 제한 풀리고 발열도 상당히 해결돼서 특히 소규모 프로덕션이나 1인 제작자한테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F 렌즈랑 호환성 좋은 것도 상당한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기존에 갖고 있고 주력으로 사용하던 다양한 렌즈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미러리스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꿔준 것 같아요. 이 EOS R6 마크2란 카메라는. 네, 다음은 무엇보다